안녕하세요. 단독자TV의 단독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학작품 한 편을 아주 짧은 건데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망매가라는 작품인데 여러분들이 국어 시간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그러한 작품이에요. 고대 신라시대 때 향가라는 장르에 속하는 작품인데 제가 이 작품을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이 되게 숭고함이 느껴져요. 숭고함. 제가 이제 아름다움 중에서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게 이 숭고미인데, 숭고미. 예전에 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숭고미. 제가 되게 좋아한다. 예. 어쨌든 이러한 숭고미가 이 제망매가라는 작품에 진짜 너무나 잘 반영되어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 이것도 표현 방식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다른 향가는 다 기억 안 나는데 얘만 기억해요. 그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향가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신라의 노래예요. 신라의 노래를 향가라 부르고, 또 형식이 4구체, 8구체, 10구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체라는 것은 한 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0구체면은 뭐 10줄로 되어 있구나 라고 끊어지는구나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4구체와 8구체하고 10구체하고의 차이가 있어요. 차이. 이 둘은 아닌데 이 19채랑 이렇게 둘이 이제 분리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 4구체, 8구체, 그리고 19채와의 차이. 뭐냐면은, 19채 향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낙구라는 게 있어요. 낙구. 이 마지막 부분에, 그 후렴구가 들어갑니다. 후렴구. 후렴구라는 것은 일종의 뭐, 추임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흐, 뭐 아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아흐 아하 어허 이런 것들, 그죠? 이런 후렴구가 들어갑니다. 19채에는. 근데 4구체 8구체에는 이런 후렴구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19채 향가인 제망매가 역시 이러한 19채 향가의 특징인 후렴구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제망매가를 지은 사람은 누구냐? 지은이 같은 경우에는 이 월명사라는 사람이에요. 월명사. 월명사는 신라시대의 스님인데, 그래서 이제 이 제망매가는 약간 불교적인 느낌이 납니다. 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시기는 언제냐면은 경덕왕 때예요. 신라 경덕왕 때. 한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경덕왕을 이렇게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노급을 다시 부활시켰던, 귀족 세력들한테 약간 이제 좀 압박을 받았던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경덕왕 때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중국식 한자 사용에 대해서 되게 이걸 많이 추진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 경덕왕 때 이 향가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제 일종의 유추를 해봅니다. 추론이죠, 일종의. 예. 이거를 되게 많이 이제 권장했던 왕이기 때문에, 예, 이 당시에 이제 월명사가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의 단순한 예측인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 19까지 있겠죠. 그럼 1구부터 4구까지를 이제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구, 2구, 3구, 4구 먼저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자, 3과 죽음의 질은, 제가 이제 이게 쓰면서 읽으면서 하니까 좀 적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거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3과 죽음의 길은 여기에 있으므로 두렵고 나는 간다 라는 말도 4구 다하지 못하고 갔는가. 자, 이렇게가 이제 1구부터 4구까지입니다. 3과 죽음의 길은 여기에 있으므로 두렵다라는 것은 생과 사라는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저쪽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주변, 나 자신의 삶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자 하나의 일종의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두렵다, 솔직히 이러한 부분이. 근데 나는 간다라는 말도 다 하지 못하고 갔는가라는 부분은 바로 누이가 나는 간다라고 말을 하지도 못하고 죽었다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요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절.
요절을 한 거예요. 요절을 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 없이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뭐 이제 병상에 누워서 죽은 게 아니라 이제 불의의 사고로 죽은 거죠. 일종의 뭐 가슴 아픈 일이지만 뭐 가스관 폭발로 인해서 노동자들 뭐 돌아가시거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뉴스에 나오죠. 이러한 죽음들인 거죠. 절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누이가 나는 갈게라는 말도 안 하고 갔는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멋있죠. 예. 벌써부터 뭔가 무거우면서도 그러면서도 뭔가 일단 심오함이 느껴집니다. 저만 느껴지는 걸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약간 오바를 해서라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5구는 이렇게 시작해요. 어느 일은 가을 바람에 6구 여기저기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7구 한 가지에서 태어나고도 8구죠.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자, 여기까지가 이제 5구에서 8구입니다. 자, 어느 이른 가을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한 가지에서 태어나고도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자, 여기서 어느 이른 가을 바람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상징성과 약간 그러한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가을바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고독하고 쓸쓸한 어떠한 과정이라는 것. 한마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떤 외로움이라든가 어떤 이제 소외되는, 분리되는 이러한 정서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가을이라는 것이 약간 이러한 분위기와 잘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계절이죠.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 실제로 누이가 죽은 계절이 가을일 수도 있어요. 이건 월명사한테 직접 에스킹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른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르다예요. 이르다 말 그대로. 이르다가 뭐죠? 야, 그거 하기 아직은 너무 이른 것 같은데, 너무 빠른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쵸? 그 이른,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요절을 의미합니다. 요절. 예, 죽을 나이가 아닌데, 죽을 때가 아닌데 죽은 거, 그거를 이제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이른 가을 바람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저기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또 시적인 표현이 사용이 된 거죠. 예, 실제로 시랑 다름이 없긴 하니까, 여기저기 떨어지는 낙엽처럼 한 가지에서 태어나고도, 한 가지라는 표현이 이게 진짜 정말 아름다운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상징하냐면은 같은 부모예요. 같은 부모. 같은 부모에서 태어나고도 같은 부모에서 나온 거예요. 한 가지에서 나온 나뭇잎들이니까. 자, 이해가 되시겠지만 이게 그림으로 또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나무 줄기가 있고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나뭇가지가. 그러면은 이게 한 가지잖아요. 그죠? 이게 한 가지. 이 한 가지에 달려있는 이러한 어떤 나뭇잎들, 이런 것들에 막 이렇게 나뭇잎들이 달려있으면 이 가지 하나하나, 이러한 것들에 이제 한 같은 부모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월명사는.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도 가는 곳을 모르겠다라는 것은 진짜 무슨 뭐 길을 모르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표현이죠. 도대체 왜 죽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어이없게 이렇게 요절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왜 나보다 먼저 알 수 없게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 원망스럽다. 원통하다라는 거예요. 누이한테 원통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이런 상황, 그 상황에 대한 어떤 그런 슬픔인 거죠. 슬픔. 그쵸? 상황에 대한 슬픔이자
또 다른 쪽으로 바라보면 뭐냐면은 인생 무상을 느낄 수 있어요. 인생 무상, 덧없음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는 한 가지에서 태어났는데 왜 가는 곳을 알 수가 없는 건가? 왜 이런 상황이 닥쳐야 되는 건가? 진짜 인생 덧없구나 라는 이러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것은 9구와 19가 남아있겠죠. 그쵸? 네. 지금 8구까지 했으니까 이제 여기 이거는 이제 보통 하나로 묶어서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말씀드렸던 19채 향가의 특징인 낙구의 특징이 나와요. 후렴이 라는 게 나옵니다. 극락에서 만날 나는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자, 극락에서 만날 나는 불도를 닦으며 기다리겠노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19채 향가의 특징 가 나온다는 거, 후렴구 나온다는 거, 그리고 극락에서 만날라. 뭐죠? 그죠? 월명사는 스님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불교의 윤회사상이 나옵니다. 윤회사상. 지금은 죽었지만 나중에 또 다른 그러한 어떤 내세에 대해서 어떤 일종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희망, 재회에 대한 희망이에요. 우린 다시 만날 거라는 일종의 희망, 체념이나 좌절이 아닌 희망. 불도를 닦으며 기다리겠노라. 자, 이것도 역시 불교적인 그런 일종의 어떤 수행자로서의 수행의 마음가짐인 거죠.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좀 더 발전된, 그리고 좀 더 성숙해진 나의 모습으로 다시 만날 때는 그런 모습으로 누이를 만날 것이다. 극락에서 만난다라는 것. 원래는 이거를 미타찰이라고 표현해요. 미타찰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극락에서 다시 만난다라는 것은 또 무슨 의미냐면은, 다시 만나는 그 순간은 이런 불완전한 세계가 아닌 거예요. 이걸 의미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종의 그 불교 사상에서는 이렇게 보잖아요. 고통과 번뇌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고 보잖아요. 현 세계가. 그죠? 근데 누이를 내가 다시 한번 만나는 그 세계는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이나 아니면은 어떤 이런 불완전한 요소들이 없는 진짜 완벽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세계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러한 의미에서 이렇게 월명사의 제망매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서 진짜 숭고함이 너무나 많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비유라던가 상징, 문학의 꽃이죠. 비유와 상징. 그런 것들도 많이 느꼈었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쫙 제가 낭독을 한번 해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이렇게 구를 나누어서 내용을 분석해드렸으면 이제 마지막이니까 한번 낭독을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비행기 지나가고요. 비행기가 날아가는 소리가 자주 들려요. 저희 집의 위쪽이 아마 이제 비행기가 이제 날아가는 그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에 있으므로 두렵고 나는 간다는 말도 다 하지 못하고 갔는가.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한 가지에서 태어나고서도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극락에서 만날 나 불도를 닦으며 기다리겠노라. 이렇게 해서 제망매가 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컨텐츠 하나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